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8년 전세, 5년 전세, 10년 전세. 이거를 어떻게 회사에서 전세를 놓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우선은 임대주택 아파트, 요즘에 이제 전세 아파트로 이제 많이 광고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아파트 두 가지로 조금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취약층 계층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하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게 넓은 평수로 더 많이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해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분양을 꼭 제가 받아야 하는 그런 아파트들인가요? 아닙니다. 분양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8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혹은 월세로 살다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에게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네. 일단 거주의 안정성,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적정 가격, 이 가격에 내가 살만 하겠다, 매수할 만 하겠다 했을 땐 또 사도 되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근데 이게 주변에서는 조금 우려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당첨 위주로 프리미엄도 붙고 있고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들 거래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안 좋은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에서 임대주택, 무주택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옵션도 있고, 또 나중에 내가 직접 매수,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전세가 2억이에요. 그래서 2억대 뭐 30평 아파트, 이 정도면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신축이니까 그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10년 후에 그 아파트를 3억 5천에 확정 분양가로 제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 3억 5천이다. 와, 그러면은 천천히 돈을 모아서 그때쯤 되면 괜찮은 가격, 이게 그러니까 투자로서 괜찮지 않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1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먼저 살아보고 그 후에 불편한 점들이 너무 불편한 게 많다. 그러면은 선택을 포기하고 전세 금액만 회수하고 나오면 됩니다. 좋은 점이죠. 근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 투자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단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우선 3억 5천이라는 확정 금액을 두고 결정을 한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현재 부동산 거품이 많나요? 적나요? 그거야 뭐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부동산 고점으로 많이 다다른 것은 아마 보통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지금이 낮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다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높은 시점에서 임대주택을 본다는 것은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가 기준으로 해서 확정 분양가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받았을 때에는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저평가 받았을 때 확정 금액이 낮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기점으로 완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페널티를 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비싼 가격으로 매겨진 3억 5천일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프리미엄 가격들을 봤었을 때 보통 3천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주고도 이 분양권을 사고팔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광주권에 있는 임대주택 아파트들을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는 보통 적게는 한 50세대에서 많게는 100세대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온다는 게 뭐 현재 매물로 이제 이미? 그렇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일반 분양으로 해서 좀 시세 차익이 많이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시세를 더 먹겠다. 뭐 그 가치 상승분을 좀 더 누려보겠다. 기다리고 계시죠,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건으로 봤었을 때에는 마지막 투자 던지기인 확률이 조금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 분양가로 해버리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확정 금액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죠. 건설사가 예를 들면 지금 오히려 싸게 분양했던 이것이 나중에 더 올랐을 때
이득이 되지 못하는 리스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가로 내놓지 않고요. 10년 이후에 시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약 90에서 85%까지 낮은 금액, 내가 10에서 15% 정도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모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당신도 딱히 손해를 보진 않게끔 도와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10년 후에 당신이 가져갈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또 이제 하나의 케이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첨단 1, 2지구에 있는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려고 하는 지금 건설사와의 계속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세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년간 5%씩 금액대를 인상을 하고 있어요. 최대치이니까요. 근데 이 금액을 임대차분들은, 임차인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니 일반 분양으로 전향하기에는 금액대가 너무 크고요. 여기에서 고민이 오는 거죠. 차라리 추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입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날 수는 없나요? 제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을 해서 고민을 해도 이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라고도 들었었는데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연수를 낮게 측정하는 5년 단위로 임대주택을 나온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득 보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5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확정 분양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분양가를 정한다던가 아니면은 10년 뒤에 확정 금액을 정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했지만 5년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축의 원가 플러스 5년 뒤의 시세의 2분의 1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5% 분양가의 75% 정도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시세의 75%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당시에 시세의 75%이기 때문에 훨씬 더 25%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 건설사와의 계약 사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계약 사항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그리고 예전부터 여러 차례의 그 입주민들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 기점에서 건설사들이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약이 이미 돼 있는데요? 맞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계약자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추후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었을 때에는 우선순위권을 주겠다라는 계약사항이 있었으나 중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집에 살고 있는 전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여야 된다. 라는 단서 조항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살고 있는 대다수 분들이 그런 통보를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요즘 많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꼭 건설사가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나오니 꼭 조심을 하고 그 계약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건설을 짓는 아파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게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니까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8년 전세 아파트 계약하실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가 사실은 현재의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고점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확정받는 분양가 자체가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추후에 팔고 나오더라도 남을 게 많이 없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계약 사항입니다. 무주택자라는 이런 좋은 요건에 있어서 출발하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주, 내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 그리고 많은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족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되는 이런 내용들, 추후에 어찌 보면은 나도 받고 살고 싶은데 이런 안 좋은 계약 사항들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 사항들을 많이 유념하셔야 되고요. 요즘 한 가지가 더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요즘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내가 추후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보통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현금으로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담보대출을 대비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실 텐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묶여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억
2억짜리 집에 현재 들어갔을 때 이제 네. 10년 후에 3억 5천이 되니까 네네. 그 차액에 대해 1억 5천을 난 아파트 담보대출로 갚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또 은행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조정지역에서는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호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하고 있는 주택에 투자했을 때도 뭐 그거야 당연히 로또라고 불리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본인의 신용 리스크라든지 내가 이걸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뭐 공공 분양도 마찬가지로 마냥 좋은 게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가장 키포인트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10년 후에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3억 5천에 그러니까 10년 후의 가격을 지금 제가 정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건데 3억 5천이라는 가격이 단지 그거 가격만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이제 광주 지자체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광주의 과거 10년을 통틀어서 임대주택 아파트가 과연 이득이 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 때문인 건지 세대수가 적어서인 건지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대기업 아파트 브랜드는 2배, 3배가 올라가는 경우도 봤는데 이 임대 아파트 가격만큼은 그 가격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가격 상승폭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주에 있는 10년 후에 아파트가 3억 5천이라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면 싼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거야 일반 아파트일 때 얘기고 오히려 임대라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렴하게 더 상승폭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빅데이터 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데이터 상으로 올라가는 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성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한번 살아보고 결정한다라는 큰 장점과 그리고 내가 생활권역을 이쪽 지역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생활권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는 좋은 혜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규제 속에서 투자처를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아파트 투자, 분양 투자는 많이 어려워진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속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포기하시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라든지 전세 아파트로 많이 시선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투자들은 여러분들 정말 더 많은 꼼꼼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트릭들이 존재합니다. 금액대들, 시세 차익들, 확정 분양 이런 부분들은 모두들 여러분들 꼭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상엔 확실한 돈 버는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 많이 해보시고 꼭 여러분들 성투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포커스였습니다.